12일 어제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 설치 예산으로 13억 7,500만 달러를 책정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서 올해 1월 25일까지 미국 역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35일간 부분 셧다운을 했다가 잠깐 풀어주면서 트럼프가 3주일 후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을 하겠다, 아니면 국가 위기 상태로 선언을 하겠다 했는데, 그 3주가 이번 주말쯤 되면 3주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선포할지 아니면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2차를 다시 선언을 할지, 하여튼 그 마지노선에 거의 이르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13억 7,500으로 7,500만 불로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서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서명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 13억 7,500만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연방정부 셧다운 하기 전에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찾아가서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 선이면 받아라. 트럼프 대통령 추구도 안 받는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요구한 거는 57억 달러예요. 57억 달러에 13억 7,500만 달러 같으면 정확하게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의 예산, 트럼프가 처음 제안한 것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결국 이렇게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민주당한테 모욕감을 당하면서 미국 경제는 2주마다 거의 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거의 0.6%의 국가 총생산의 0.6%의 손해를 만들면서 2주마다 얻어낸 결과가 트집을 전혀 트집을 안 잡아도 받아낼 수 있는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내놓던 안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트럼프가 과연 13억 7,500만 달러를 서명한다고 해서 멕시코 국경 장벽 쌓는 데에 13억 7,500만 달러만 넣을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와 같은 예비비로 더 끌어다 쓸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13억 7,500만 달러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를 하고 주저앉을 액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특유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의에 대해서 상원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아주 강경한 이 프리덤 코커스, 아주 강경파들입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메도스 의원 같은 분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니 지금 이 액수로 합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경을 만들자는 게, 국경 장벽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울타리 만들자는 거야. 담벼락 만들자는 거야. 혹은 폭스뉴스의 그 유명한
진행자 숀 해니티 같은 친구도 야, 이 합의안은 쓰레기 합의다.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트럼프가 이때까지 제끼고 시간을 끌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로서의 유리한 협상 고지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트럼프는 왜 멕시코 국경을 꼭 국경 장벽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그 쓸데없는 돈 낭비다라고 주장하는가? 철학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싸움 때문인가? 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눈앞에 지금 큰 것이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변수가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패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까지 해묵은 차례로 아프간 전쟁 이후 9.11 테러 이후부터 시작된 20여 년간의 중동전쟁, 중동이 큰 변수로 미국에 대한 골치 아픈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최근에 미국에게 코앞에 다가온 골치 아픈 존재,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멕시코 문제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위쪽으로는 캐나다, 아래쪽으로는 멕시코를 두고 있지만 캐나다하고는 정말 뭐 국경이라고 거의 얼마죠? 12,000km에 해당하는 국경선을 갖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요. 아주 사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국경 뭐 넘어오고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 다 중상류층 이상이니까 미국을 구태여. 물론 그 위쪽 부분 캐나다의 북부 쪽은 너무 추우니까 살지 못하지만 거의 미국과의 국경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이지만 구태여 미국을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남쪽에 발 아래 미국의 발 아래 앉아있는 멕시코인들은 호시탐탐 미국의 국경을 넘어오고 싶습니다. 일자리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 미국과 멕시코의 이 개인 소득 차를 보면 거의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를 탐내 멕시코는 담장을 넘습니다. 미국이랑 국경을 넘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내에 지금 히스패닉 인구가 약 17% 정도 돼요.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2,900, 조만간에 3억 3천이 되는데 현재는 17%지만 2050년이 되면 3분의 1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일자리 때문에 넘어오는 이 이민들, 불법 이민들이 미국의 중하류층의 백인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국 땅에 들어왔어. 미국이란 땅 자체가 멜팅포트예요. 용광로입니다. 어디든지 거기가 원래 미국이 원주민이 없고 아메리칸 인디안을 제외하고는 원주민이 없죠. 다 영국에서 오고 그리고 가운데 지역인 원래 영국 쪽의 땅이던 동부 그리고 가운데 프랑스 영으로 있던 지역 그리고 서부 그리고 멕시코 북부 쪽에 스페인이 점령하던 이 지역 각계각층의 인종과 유색인종들 뭐 흑인들 백인이 다 모여서 미국이라는 법치에 따라서 하나의 용광로처럼 녹여가 살고 있는데 멕시코인들은 이민을 왔어도 히스패닉들은 쉽게 미국이라는 사회의 문화나 법치나 여기에 동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7%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죠. 근데 이 히스패닉들이 멕시코에서 온 히스패닉들이 미국의 국내 정치 측면에서 본다면은 히스패닉이 지지하는 당이
민주당은 거의 60% 이상입니다. 공화당은 30% 선이에요. 이것이 최근에는 공화당 지지가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통계로 봐도 민주당, 미국 내 히스패닉이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 62%, 공화당이 36%예요. 공화당은 이 통계로 보면은 히스패닉이 넘어오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히스패닉 숫자가 느는 것은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멕시코인이 넘어오는 것이 꼭 나쁠 것만 없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히스패닉이 오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백인 인종이 거의 70% 이상을 넘었는데 지금 현재 백인 인종이 80%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 통계로 미국 백인 인종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백인 인종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입해 들어오려는 게 히스패닉이냐 이슬람이냐 문제예요. 이슬람은 지리상 거리가 있으니 이 이슬람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아시아 내지 중앙아시아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멕시코는 미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 히스패닉 인구가 2050년에 대해서 미국의 인구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미국의 인구 증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멕시코 인구는 100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미국 인구는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인구들은 특히 들어와서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럼 민주당의 이론은 또 뭐냐? 이 히스패닉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예요.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들 버는 돈의 거의 98%를 소비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인들은 자기들 번 돈에 있어서 70% 이상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소비 시장을 키우는 거다. 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진짜로 골치 아픈 것은 2011년에도 미국하고 이 멕시코 북부 지역, 미국하고 멕시코의 국경거리는 이 국경은 3,200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운데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후아레스 지역에 세계 최악의 살인도시이기도 하고 마약 거래처입니다. 이 악명 높은 마약 거래처들이 사실은 9.11 테러 이후에 해상 루트를 마약 거래의 해상 루트를 다 봉쇄를 하고 나니까 미국이 멕시코의 이 중부 지역, 멕시코 북부의 중간지대를 통해서 미국 본토로 마약을 거래하는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도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것. 트럼프의 생각, 공화당의 생각은 히스패닉 인구가 느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자기들 국내 정치의 유권자 표로서도 도움이 안 되지만 소비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20대들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하류의 저소득, 교육청의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뺏는 그런 멕시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들이 백인의 저소득, 저학력층이 누구예요?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덕택에 45대 대통령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덕이 전혀 안 되는 데다 더더구나 미국의 남부, 멕시코의 북부 가운데 지역이 후아레스 지역, 그 유명한 후아레스 지역 부근의 지역이 세계 최고의 마약 거래점이 된다는 것. 그것으로 국경을 막지 않으면은 미국이 자칫 세계의 마약 거래처로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은 이때까지 9.11 테러 이후에 20년간을 중동에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투자한 돈만 해도 전쟁 비용 그리고 전후 복구 돈으로 투자한 돈만 해도 1600조가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IS를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멕시코라는 것은 아프간이나 이라크보다도 미국의 안보에 훨씬 더 중요한, 지리적으로는 몇 배로 더 중요한,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멕시코를 동반자로, 캐나다처럼 멕시코를 미국의 동반자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철두철미한 국경을 만들어서 딴 나라로 취급할 것인가, 이런 미국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민주당은 이를 미래 전략 차원으로 봐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 하나의 나라로 50개의 주로 되기 직전 영국이 통치하던 곳, 프랑스가 통치하던 곳, 스페인이 통치하던 곳,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아메리카라는 전체 땅,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아니면은 전체로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을 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해서 무역도 울타리를 치고 안보도 울타리를 쳐서 캐나다는 캐나다, 멕시코는 멕시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먼저 편해야 된다, 미국이 먼저 잘 살아야 된다, 미국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울타리를 쳐야 된다, 이 주의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 2012년에 나온 그 리벤지 오브 지오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의 복수라는. 이 케플란, 로버트 케플란도 이 유명한 이 조지 프리드만이 만든 스트래드포라는 그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거기에서 지정학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사실 게이츠 국방장관의 그 국방정책위원도 한때 했었습니다. 이 케플란이 하는 얘기는 결국 유라시아 지역의 센터가 누가 될 것인가 보자. 지금 중국이 도전하죠. 최근엔 러시아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유럽 쪽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유라시아에서 판을 짜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힘이 있어야 된다. 미국 혼자서의 힘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총괄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면 결국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다 안음으로써 유라시아라는 축과 이 아메리카라는 축으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케플란 이론이에요.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카테고리, 캐나다나 멕시코까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이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요거의 힘을 제일 키우는 것이 해양국가로서 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략으로 가고자 하니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인구의 유입, 인구 문제를 치면 중국이 13억 5천인데 인구가 노동력이라고 친다면은 미국도 당장 멕시코 사람을, 멕시코가 땅덩어리에는 우리 남한의 20배예요. 그 인구는 일본보다 적습니다. 1억 2천만. 그들을 노동력으로 가져와서 미국을 캐나다까지 합쳐서 아메리카의 전체를 통합하는 노력도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택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그 전략보다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한정해서 다른 나라, 캐나다나 멕시코나 또 다른 무슬림, 이슬람 쪽의
인구가 유입되는 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이민주의예요. 오바마는 그에 비해서 무슬림 인구들에서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주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정책상의 차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이점과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멕시코에 이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국경 장벽을 세울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미국의 세계 전략, 미래 전략으로서 캐나다와 멕시코까지를 다 통합해서 유라시아에서 중국이 되든 러시아가 되든 또 다른 하나의 국가로서 패권국으로 부상이 될 때 미국은 해상국가로서, 세계의 해양국가로서 유라시아의 종주국 혹은 유라시아의 패권국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미래를 내다본 전략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현재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생각은 지금의 미국이라는 바운다리로서 중국을 제패하고 러시아를 넘어서는 국가로 우리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 위주로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기 때문에 무역도 경제도 안보도 카테고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서서히 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당장 발 아래에 있는 멕시코를 아프간이나 이라크, 이란보다는 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국가인데 그 국가를 막을 것인가, 통합하도록 노력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트럼프의 생각은 국경 장벽을 만든 것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고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 13억 7,500만 달러를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한 안에 서명을 해서 예비비나 다른 돈을 끌어들여가 국경 장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면은 그 13억 7,500은 트럼프는 원래 계획이 320km 정도를 장벽을 쌓으려 했어. 그 아까 얘기하던 마약 장벽이 마약 루트로 쓰이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13억 7,500 하면 88km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이죠. 자,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가 국내 지지율이 많이 이 장벽 문제를 고집한 거에 의해서 연방정부 셧다운한 거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 지지율을 먼저 관리하기 위해서 물러서는 건지 양보하는 건지 민주당과 손을 잡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의 전략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않는 것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기에 먼 장래적으로 더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